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고려아연 지배권을 둘러싼 영풍과 MBK 파트너스 그리고 최윤범 회장 일가의 대립이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우선 선제 공격을 영풍 쪽에서 했죠.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을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엊그저께 기습적인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인수전에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항할 만한 이제 최연범 회장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 그리고 공개 매수, 대항 공개 매수 가격이 얼마로 제시가 될지 이제 3거래일 안쪽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럴 경우 이제 각각의 상황별 주가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최종 승자 될 가능성은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영풍 측에 이제 해명이 나왔네요.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일 때에도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파악해본 바로는 우리한테 공개 매수를 응해줄 기관들 평균 매수 단가가 45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7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만한 기관들이 우리 쪽 공개 매수에 응해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개 매수 인상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70만 원, 75만 원까지 상방을 뚫을 기세를 보이다 보니 MBK 파트너스 쪽에서 먼저 쫄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을 하면 최윤범 회장 쪽도 아마 움찔하면서 추가 자금을 이제 조달해야 된다는 어려움에 봉착을 할 거고, 기관들은 이제서야 만족할 만한 금액이 나왔구나라면서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이 75만 원 이상으로 보여줬다,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MBK 파트너스 쪽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 중국계 어떤 자본금이 투입된 사모펀드다 보니까 이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을 빼가려고 이 인수합병을 또 추가로 시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작전적 어떤 그 루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영풍 쪽이 나서서 이걸 부인했다라는 뉴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이제 강성두 사장이래요. 영풍 쪽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 같은데, 참 이 기사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참 영풍 쪽의 해명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자, 중국 쪽에 영풍이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절대 팔 일이 없다라고 해요.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안 팔겠다. 자, 보시죠. 저와, 그러니까 강성두 사장입니다. MBK 김광일 부회장이 회사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고려아연을 중국에 안 판대요. 팔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강성두 사장 개인적으로는 팔 생각이 없나 봐요. 자, 근데 보시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강성두 아저씨,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지금 제가 볼 때 액면으로 봐서는 한 80세는 넘으실 것 같고요. 건강에 우선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연세가 아닐까 싶고, 제가 볼 때 뭐 인신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 자리에서 내려오셔도 부당할 연세신 것 같은데, 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내가 있는 동안에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건 조만간 팔겠다라고 하는 어떤 반어법이 아닐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먼저 드려봤고요. 자, 뭐가 어찌됐든 간에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목적은 뭐냐? 10년 내로 고려아연을 매각해서 우리가 투자금 대비 회수를 많이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매각의 어떤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뒷배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이제 중국 기업은 아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조해 봐야 될 거, 이제 우리는 주주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혹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이런 발언과 이런 어떤 행보가 고려아연의 향후 전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선은 MBK 쪽이 인수에 성공했다라고 볼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고려아연의 박스권 주가 평균 가격이 50만 원대였어요. 자, 50만 원대인데 이게 영풍과의 어떤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MBK가 참전을 하죠. 자, 그리고 공개 매수 가격을 먼저 제시하면서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린 거는 다름 아닌 MBK 파트너스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자, MBK 파트너스는 뭡니까? 사모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네는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무조건 뭐다? 돈입니다. 자, 그러면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우선 최초로 설정해 놓은 투자금이 있을 거고요. 나중에 회수해서 남겨 먹을 만한 이익금을 갖다가 미리 계산을 했을 가능성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입니다. 계속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최초 투자금은 얼마였습니까? 2조 원 안팎이었어요. 자, 그런데 최은범 회장 일가 측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지금 주가도 본인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정도 투자금 가지고 인수전에 성공하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을 각각 75만 원과 2만 5천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최대 소요될 수 있는 투자금 규모가 2조 3천억에서 2조 5천억까지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5천억에서 3천억 가까이가 초과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2조 원 중에 내 돈은 5천억이에요. 이때 66만 원 공개 매수 가격 설정 당시에. 자, 1조 5천억은 뭐냐? 대출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이 고려아연 주식 인수함과 동시에 인수할 걸로 예상되는 주식을 담보로 1조 5천억 원을 차입을 받겠다라는 이 계산이 섰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차입금 규모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투자금 규모는 지금 3천억, 최소 3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까지 추가로 지금 확정이 돼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금은 이 정도 들었어요. 자, 여기서 발생할 만한 손실금은 얼마나 될지 이제 살펴봐야겠죠. 1조 5천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이자율이 3%에서 5% 사이로 책정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럴 경우 1조 5천억에 3%? 그러면 1년에 거의 이자만 얼마입니까? 뭐 450억, 500억 정도 되나요? 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은 5천억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만 지출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한 본전을 총 따져보자면 지금 최대 3조 원 가까운 비용을 고려아연 인수의 총 비용으로 따져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만약에 10년 뒤에 판다. 그거 얼마에 팔아야 남는 겁니까? 참 이 부분을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인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10년 뒤에 3조 원 이상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4조 원에 팔든 5조 원에 팔든 아니면 10조 원에 팔든, 자, 그러려면 뭐다? 회사의 가치를 격상시킬 만한 작전을 또 짜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0년 이후에 팔겠다는 얘기가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 현실성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뒷배에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려아연은 신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신사업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니켈이에요. 니켈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북미에서 찾고 있는 핵심 특허 기술을 지금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데 요걸 갖다가 중국에다 넘긴다라고 하면 고려아연을 통한, 그렇죠? 우회로가 중국 기업에서 생기는 겁니다. 북미 진출할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실탄을 갖다가 MBK 파트너스 쪽하고 지금 연계했을, 그러니까 밀실 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이 고려아연의 인수합병 이후 재매각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지금 75만 원 인수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M&A 설이 또 터지면은 중국에 만약에 거대 자본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의 인수를 할까요? 이때까지 또 얼마 정도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지 객관적인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MBK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자,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는 결국에는 뭡니까? 산업군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굉장히 핵심 특허 기술 유출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니켈 전구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내년부터 이제 핵심 광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려 집단에서 수입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북미 진출이 불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분 25% 이하의 지분을 확보한 내가 최대 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인수해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기업의 25% 미만 지분을 갖다가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고려 아연을 지금 중심으로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아연이 니켈, 하이니켈, 전구체, 정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도 물론 그런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 자체로 미국 진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안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고려아연의 25% 미만 지분을 갖다가 중국 모기업이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고려아연 매출의 25%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고려아연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3대 배터리셀 업체 그리고 양극 소재 업체들과 뭐 100% 계약을 지금 자랑할 정도의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이용해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 자본들이 MBK 파트너스의 손을 타가지고 고려 아연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미국 싱크탱크 발 지금 언론사 게재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진짜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언정보다 우리가 돈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려 아연이 만약에 영풍 쪽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통해 M&A설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망할지언정, 그렇죠? 배터리 생태계가 무너질지언정 고려 아연 주가는 향후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최은범 회장 얘기가 들리는데 최은범 회장이 돌아다니면서 막 읍수하고 있잖아요. 우리 백기사 좀 해주세요. 1조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유력한 뒷배로 평가를 받던 베인캐피탈은 이제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투자해봤자 지금 75만 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최은범 아저씨가 계속 고려아연 지금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우리가 75만 원에 사주면은 이게 80만 원 갈 만한 일이 있어야 되고 90만 원 갈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네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뭐 포트폴리오 짜는 게 있느냐? 자, 이거를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백기사 투자권을 백지화했다는 소식이 베인캐피탈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은범 회장은 이제 파트너십 기대했던 우군 중에 하나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욱더 이제 뭘 해야 돼요? 호재거리를 어필을 하면서 우리 쪽 주식을 지금 75만 원 이상 배팅을 해서 사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투자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이상의 가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라는 어필을 계속 지금 진행해야만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군데는 이미 이제 뭐 이제 지원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더 이제 급한 최은범 회장의 발걸음은 미국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지금 영풍 쪽과 MBK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우선은 중국 쪽에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쥐고 있는 돈봉투를 갖다가 포착을 했고 고려아연 지분을 만약에 따올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25% 미만의 지분을 갖다가 중국 기업, 모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매각할 준비는 이미 다 끝내놨다라는 시나리오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거를 만약에 핑계 삼아서 최은범 회장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으로 가서 누구를 또 꼬시느냐? 세계 3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KKR에 읍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뭐냐 이제 국제적인 어떤 사건으로 비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지는 거예요, 일이. 자, 이거 하기 이전에 뭐 했습니까? 최은범 회장은 지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뭐냐 이 니켈 관련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만한 핵심 기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의 굉장히 핵심 기술로 만약에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몇 년 전에 있었던 LNF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그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막았잖아요. 그것처럼 고려 아연의
타국 기업 인수합병 시도 자체를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최은범 회장은 뭐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쟁 소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빌미로 정세를 확대해 나가면서 미국 사모펀드 쪽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KKR이라는 사모펀드 업체한테 가서 우리 주가를, 그러니까 우리 방어권을 지켜줘야 될 만한 어떤 타당성을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거래일 남았어요. 이제 3거래일 안쪽에 KKR을 설득할 만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그 관련된 뉴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KKR 사모펀드는 어느 정도 규모냐? 운용자산이 5,19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체 운용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630조 원 이상입니다. 자, 이 정도로 거대 자본을 굴리는데 여기서 필요한 최은범 회장 금액은 얼마예요?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고려아연을 도와주시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 고려아연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걸로 설득을 한다? 2025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이 SEF, 그러니까 세이프에서 얘기한 그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그 내용을 갖다가 설파를 할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셀 기업들과 양극재 기업들이 북미 시장 기준으로 현지 공장을 착공했고 지금 준공에 들어갈 텐데, 그쪽과 연계된 어떤 사업 구상 내역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내년 이후 실적이 이제는 신사업부에서 크게 터질 것이다라는 언론 플레이가 충분히 예고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만약에 설득을 시켜서 KKR이라는 사모펀드의 투심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의 공개 매수 가격 최소 75만 원 이상으로 우선 제시될 가능성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다? 또 천장이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의 반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제 3거래일 안쪽에 이슈가 될 만한 소지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이제 3거래일 안쪽에 최은범 회장이 80만 원 불렀다. MBK는 이걸 포기할 거냐? 제가 볼 때 포기 안 한다라는 쪽에 표를 줄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뭐예요? 최은범 회장의 카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은 KKR을 설득해서 우리의 1조 원만 배팅하면은 너희한테 더 큰 수익으로 돌려줄게. 그 포트폴리오는 북미 시장 연관된 배터리 업체와의 신사업 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MBK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MBK가 만약에 고려아연을 인수를 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MBK는 뭐다? 몸집을 가볍게 만들든 아니면 그냥 비싼 가격에 빨리 되팔이를 해서 돈만 남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NH증권이 지금 담보대출 실행권자잖아요. 말 그대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가 인수하는 지분을 담보해서 지분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금액이 1조 5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H증권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런 인수합병에 지금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은 MBK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NH증권 쪽에서 요거를 발동했대요. MAC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 했는데 여기 그 기업의 골조 자체가 흔들릴 만한 변동사항이 생겼을 시에는 주식담보대출 실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MBK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파업을 한대요. 고려아연 이제 실제 핵심 기술자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파업을 불사하고 MBK가 이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거를 설득해서 지분 인수를 해야만
노조 반발을 잠재우고 편안하게 이 기술력 그대로 다른 기업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노조가 끝까지 들고 일어나서 기술 인력 다 유출해버리고 우리는 다 딴 데로 이직해버리겠다라고 하면, NH투자증권은 뭐라고 했다? 야, 고려아연에서 핵심 인재들 다 빠져나갔는데 너네가 고려아연 역할을 할 수 있냐? 야, 주식담보대출 실행 취소할 거야. 이런 또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최윤범 회장 쪽은 이 노조랑 같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노조가 지금 나중에 후행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지금 MBK 쪽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MAC가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MBK 파트너스 자금 조달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NH투자증권 쪽의 투자를 계속해서 종용하면서 파트너십을 공고히 맺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최윤범 회장이 대항 공개 매수 가격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 키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MBK 쪽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75만 원에 매수하기 위해서 최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2조 3천억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최윤범 회장이 비슷한 규모의 우선 대항할 수 있는 자기 안전지분 보유까지 필요한 금액은 1조 2천억까지 불어나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MBK 쪽은 2조 3천억, 그 다음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쪽은 1조 2천억의 자금이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최윤범 회장 쪽이 1조 2천억을 들여서 80만 원으로 추정되는 대항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를 했을 때, MBK 쪽은 NH증권 이외에 어떤 또 백기사를 찾아서 추가 자금을 투입 받을 수 있을지, 그 뉴스에 좀 주목을 해보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MBK 파트너스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투입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공개 매수 가격 90만 원까지 상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 분석 패턴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MBK 파트너스의 뒷배에는 중국 자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오늘 또 뉴스거리가 크게 돼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기관 산업들 해당 종목들의 굉장히 큰 반향을 이끌 만한 재료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MBK 파트너스가 이제 중국 쪽 자본을 조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미 작전은 완성돼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만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MBK 파트너스 중국 쪽 모 기업이 고려아연만 갖다 줘, 내가 얼마에 사줄게 라고 하는 그 제시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제시 가격과 이 제시 가격 최소,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고려아연이 인수할 수 있는 최대 공개 매수 가격은 이미 천장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90만 원이라고 싱가포르의 독립 리서치 기관이 이 얘기를 먼저 풀었는데, 고려아연 쪽에서는, 그러니까 MBK 쪽에서는 그럴 일 없다라고 먼저 발뺌을 하다가 75만 원으로 공개 매수 가격을 단숨에 상향한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포착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우리가 80만 원에 대항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영풍 쪽에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게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 자, 대응 전략 안에 우선 상황별 가격 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전부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제시 가격에 따라서 영풍정밀과 MBK 파트너스가 만약에 또 다른 중국 기업에 매도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마지노선도 존재를 한다. 제가 또 기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 특허 기술을 갖다가 북미 쪽에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미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중국 쪽이 고려아연을 평가하는 그 가격 기준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제 해외 독립 리서치들 다 자료를 긁어 모아서 대응 전략 안에 마련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고려아연 대항 매수 가격 얼마 들어왔을 때 얼마까지 또 상방이 열릴지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MBK 파트너스가 회사 인수에 성공했을 때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은 얼마까지 주식 상방이 추가로 열릴지에 대한 내용까지 대응 전략 안에서 꼭 재밌는 내용 확인해 가시면서 주식 투자하는데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영풍정밀과 MBK 파트너스 쪽에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닐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봐서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라든가 국가 차원 혹은 미국 쪽의 어떤 시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영풍정밀 쪽 그리고 MBK 파트너스 쪽과 최은범 회장은 쩐의 전쟁을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쩐의 전쟁의 최종 마지노선은 90만 원이라고 우선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0만 원까지 올라가는 단계별 상승과 하락 구간 어떤 핑계거리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될지 대응 전략 안쪽에 마련을 해놨고요. MBK 쪽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봤을 때의 대응 전략, 그 다음에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쪽이 지분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떤 근거를 갖다가 KKR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확실한 어떤 상승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대응 전략 하나 파일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무료로 전송 받으셔가지고 투자 포인트 잘 잡으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일러드리고 오늘 영상 급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203321 010-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뭘로 보내주시면 되냐? 고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려아연 대응 전략뿐만이 아니라 영풍정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개 매수 인상 가격 25,000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에요. 영풍정밀은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작은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 가격,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 MBK 쪽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풍정밀을 이용한 어떤 성공 투자 방식 그런 이 대응 전략도 같이 겸해서 집어넣어 놨으니까 꼭 이 두 기업 지금부터 눈여겨 보실 만한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현명한 투자 하셔서 큰 돈 버는데 이용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제가 무료로 전송을 해 드릴 건데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뭐냐? 꼭 해주셔야 되는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귀찮더라도 눌러주시면 종목 분석하고 저희 채널 키우고 저희가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서방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소식으로 좋은 영상 내용을 통해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